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건강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건강 지킴이 분들이 아모르바디와 함께합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도 이 몸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만 초대된다는 그 귀한 자리에 딱 맞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한식 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이에요. 똑소리 나는 건강 실천가 배우 오주은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주은입니다. 이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웨이팅이 엄청나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딱 맞는 게스트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만의 건강 노하우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기대된다, 기대되네요, 진짜. 예. 자, 보기만 해도 내 몸을 아낄 수 있는 아모르바디. 오늘도 화두를 위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저런. 많이들 놀라셨죠? 예. 삶을 살다 보면 갖는 것보다 버리는 게 중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보셨나요? 저는 생각을 좀 버렸습니다. 생각을? 네, 제 그 학창 시절 좌우명이 단순하게 살자였어요. 네. 그러면 생각 없이 사실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역사 선생님인데 놀랍네요 정말. 네.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몇 년째 끊으셨어요?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딱 끊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배우이다 보니까 항상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15kg 정도 살이 찌면서 몸매 관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이제 건강까지 안 좋아진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건강을 해칠 만큼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좀 더 자연스럽고 또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흐뭇한 답변들 중에 제가 바라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 무엇을 버릴 것인가? 자, 내 삶과 내 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세상이 갈망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것들, 역사 속의 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쁜 걸 좋아하는 건 뭐 사실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아름다움을 쫓는 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미의 역사, 그다음에 추의 역사 이런 이제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쭉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아름다움이란 절대 완전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기, 장소,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미의 상대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또 저의 전공이 미술사잖아요. 그쵸.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미술사학자들은 고대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는 불변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시대별로 쫙 펼쳐놓으면 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비너스. 먼저 이 작품부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도시에서 발굴된 벽화입니다. 자세히 화면을 좀 들여다보시면요, 무언가 좀 특이한 장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눈썹이 엄청 진하고 그렇죠. 눈썹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쵸. 일자 눈썹? 일자 눈썹 같은데요? 일자 눈썹이죠. 약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화장법이에요. 당시에는 일단 미의 기준이
진하고 일자로 쫙 연결되어 있는 여성의 눈썹이었습니다. 일단 눈썹이 진하고 연결이 될 정도로 길게 미간까지 이렇게 덮여진 여성의 눈썹을 가지고 있으면 신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고 아름답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눈썹에 집착했던 여성들의 모습이 중세 이후가 되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없네 또 눈썹이 없어. 중간이 없구나. 너무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달리는 것 같죠? 중세 이후에 유럽 사람들은 이마가 볼록하고 넓은 여성이 신성하고 순결하고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저좀 넓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마는 사실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마를 좀 넓힐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쉬운 방법.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죠 위에. 뽑아. 면도 자르는 봐요. 걸로는 이게 만족을 못 합니다. 뽑아요 설마? 그렇죠. 뽑습니다. 아예 이게 없애는군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더더 넓은 이마를 갖고 싶었던 중세 이후의 여성들은 보시는 것처럼 눈썹마저도 전부 다 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좀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욕망이 극단적으로 뻗쳐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재미난 작품이 있거든요. 베레체르체라고 하는 여인의 작품인데요.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혹시 들여다보시면 눈망울이 너무 예쁘다. 맞아. 까매갖고 네. 눈망울이. 예. 정답. 눈망울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시면은요. 서클렌즈를 꼈네요. 옛날부터. 맞아요. 자, 그때 당시에 유행 중에 또 하나가 눈동자가 큰 여자가 또 아름다운 여인의 표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눈동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이걸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벨라돈나라고 하는 식물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로 치면은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식물? 생긴 건 블루베리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까만? 그런데 이 벨라돈나 꽃에 즙을 눈에다가 톡 하고 넣었더니 눈동자가 동공이 확대됐어요?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게 의약품이었고 잘못 사용하면 거의 독약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한 약이었었거든요. 벨라돈나 즙을 눈에 넣었던 여성들 가운데 이제 시력을 잃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환각을 경험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일으키는 위험하네요. 위험한 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이 벨라돈나라고 하는 식물의 이름 뜻이 벨라돈나. 벨라 아름다운 돈나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면에는 그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좀 무서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독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니까 아름다움을 향한 이 인간의 갈망은 강렬하다 못해 치명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양에서도 이처럼 독특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김준우 선생님. 네, 로마의 일자 눈썹. 네, 그 다음에 중세 유럽의 넓은 이마. 이건 애교입니다. 이건 귀여운 친구죠. 우리 다 같이 일본의 미인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일본으로 하겠습니다. 갑니까? 네, 네. 보시죠.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죠. 네. 립스틱 색깔이 달라요. 치아가 네, 입이 아니라 입술이 이 아니구나. 치아입니다. 치아. 치아? 이빨. 네. 저건 일부러 저렇게 검은색으로 칠한 겁니다. 치아를? 네. 여기 이제 오하구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자로 이빨을 검은색 흑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 말이거든요. 그 해이안 말기 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에도 막부 시기까지. 굉장히 오래. 네. 그래서 이 까만 여성들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네, 그런 여성들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네, 일본의 화장법 하나 더 있습니다. 에이? 이거는 잠깐만 입이 없어요 동물 지금. 뭔가 특이하죠? 코가 없어요? 네. 동물 아니에요, 동물? 눈썹이 여기가 있어요. 눈썹도 네, 없고. 맞습니다. 눈썹이 눈썹 자리에 없고 저 입안 쪽 위쪽에 이제 붙어 있죠. 눈썹이? 네. 그리고 그 눈썹도 형태를 보면 보통 눈썹이 길쭉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짧고 조금 굵습니다. 네, 저게 이제 히키마유라고 하는 화장법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썹을 밀고 위쪽에 짧게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 근데 아무리 봐도 눈썹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닌데 거기에 이제 화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치아에
위쪽에 짧은 눈썹. 일본 안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다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19세기 에도마부 시기 때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양과 수교를 계속 넓혀가면서 서양 사람들이 그런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을 보고 기록한 기록에 보면 와, 인공적으로 추한 것 중엔 최고다. 최고다. 이러고 있고요.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 잃어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저 모습이 왜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보통 미라는 것은 학습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귀족들이 하는 거 보면 멋져 보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선망의 대상을 보면서 나도 그걸 좀 따라하겠다 하면서 따라하면서 이게 점차 보편화된 것이죠. 실제로 이 학습되는 미의 기준과 관련된 실험도 있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7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 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원래 이 마을에서는 TV 시청이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연구팀이 주민들 절반에게만 할리우드 영화와 이 남미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왠지 같아요? 그 모습대로 갔을 따라갈 것 같은데. 같은데요. 원래는 이런 식량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제력을 상징하는 통통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던 그 마을 주민들이 TV 시청 후에는 날씬한 몸이 아름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매체 영향을 확실히 많이 받죠. 이 미의 기준은 학습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의 기준을 학습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사람.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귀족 세계에서는 당시 패션의 그냥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내에서 획기적으로 유행을 시켰던 문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푸푸. 푸푸. 배다. 푸푸는 진짜 뵌 줄 알았어요. 네. 원래 프랑스에서는 이 푸푸라고 하는 헤어스타일이 있기는 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작은 쇼파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만 같다라고 해서 이러한 스타일을 푸푸라고 불렀었는데 그녀가 이때 이 푸푸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엽기적이었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살짝 볼륨을 넣어주는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짧게는 30cm, 짧게가? 길게는 1m까지 이 위에요? 푸푸의 머리 위에 뭐 뭔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걸을 수가 없었을 텐데. 여기 그렇죠. 스크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항상 팔로 목을 받치고 다녀야 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머리가 듣기만 해도 고정이 막. 안 되잖아요. 아니, 머리카락 1m로 어떻게 올려? 거기 뭐 철심 같은 거 그렇죠. 박는가? 이걸 또 예쁘게 딱 단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마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사용했던 게 돼지기름. 지금처럼 스프레이를 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밀가루를 이렇게 쫙 뿌리거나 완전 굳어버리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세팅이 되면 이걸 아름답게 치장해야 되잖아요. 치장까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깃털들, 그다음에 다양한 먹거리들. 먹거리요? 머리 위에? 안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딱 들어도 네. 이거 세팅비 많이 나왔을 것 같죠. 그렇죠. 한두 푼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 만들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해체할 수가 없죠. 아깝죠. 너무 아깝죠. 최소 일주일, 길게는 2, 3주도 갔다라고 해요. 벌레가 끼겠구나. 하면 어떡하죠? 벌레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르사유에서는 그 여성들의 포프 사이에 쥐가 들끓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싫다. 근데 이게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가 혁명 터지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빵 한 조각도 없는데 그 귀한 밀가루를 가지고 머리에 뿌려대고 마카롱 올리고 과일 머리에 올리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민들은 그녀를 콩코드 광장에 끌고 와 그 기요틴, 단투대에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길었던 포프는 사라져버리고 짧은 단발머리로 머리가 이미 잘려져 버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그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좀 자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진짜 저게 아름답다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뭐 그게 유행이 됐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대 미인의 이 기준으로 손꼽히는 쭉 뻗은 팔다리의 늘씬한 몸. 대체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보통 오늘날 현대적인 미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말을 쓰는 게 미스 코리아라는 말입니다. 그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미의 관점이 시작된 그 시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인 1888년 전에 없던 독특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콩쿠르 드 모테, 아름다움을 이제 여는 대회, 이 골라내는 그런 경연 대회가 됩니다. 저게 이제 오늘날 최초의 근대적인 미인 대회의 시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미인 대회는 1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었다. 당시에요? 당시 1만 달러입니다. 네, 그 우승자 어머나. 사진 한번 보시죠. 우승자예요. 네, 우승자입니다. 예, 미의 기준이 항상 변하는 게 달랐네요. 정말 달랐네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승자 저 여인의 이름이 바로 베르타 스카레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스카레는 아프리카계 조상을 갖고 있어서 이제 검은 머리에 약간 곱슬 이런 걸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당시 우승하게 되는 것이죠. 나 저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보니까 각이, 네, 얼굴형이. 자, 1900년대 들어서부터는 미스 아메리카, 미스 유니버스, 그레이트 브리튼 등 수많은 이제 미인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언제 열렸을까요?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1957년 5월 달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키가 보이죠. 왜냐하면 해외 나갈 그 대상자를 뽑으니까요. 균형 잡힌 체형, 그다음에 긴 팔, 다리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서양의 미의 기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대회로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외모 쪽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규격화된 아름다움, 또 성상품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미인대회에서는 백인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2019년에 흑인 여성이 또 우승을 차지하는 참 오래도 걸렸다. 미스 USA에서 흑인 여성이 1위로 우승을 하게 되고요. 지난해 아르헨티나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한 여성의 나이가 무려 60세. 맞아요. 기사화가 크게 작년에요. 됐더라고요. 네, 환갑 나이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들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아모르바디 토커 여러분들도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 달라서 저는 그렇게 믿어야죠. 그게 맞아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뭐 제가 꼭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또 그렇게 됐네요. 자, 아름답고 건강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불어나는 살. 예. 이거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주제 바로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말 공감하십니까? 너무너무 저는 공감해요. 아, 준희 씨, 왜냐면 네. 다이어트 전 모습을 보고 안 긁은 복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이 좀 쪘을 때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복권이다. 나는 앞으로 예뻐지고 또 건강해질 난 복권이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뻐졌다, 뭐 어려졌다 이런 말도 좀 들려오고 저는 그냥 다이어트만 했을 뿐인데 그런 저한테 혁명을 일으킨 거죠. 저의 혁명. 다이어트 하나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맞아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게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남성은 54.4%, 여성은 66.1%가 체중 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걸 보면 성인 2명 중에 1명이 다이어트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단순히 마른 몸을 선호하거나 뭐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건강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요. 이 비만이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1996년도에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진이 40년 동안 성인 41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신장암 등 총 32종의 암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 비만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중에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가요 약 10년 정도 더 늙는다고 하고요. 이 비만에 한 가지 건강 문제만 더해져도 이 얼굴은요 4년 더 늙어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서는 살찌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가 또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원푸드 다이어트, 뭐 단식을 한다, 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이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으면서 이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는 일명 거꾸로 식사법은 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포만감을 주는 식사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과식과 폭식을 막기 위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 또 시대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어플로 식습관, 또 운동량을 또 기록을 하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게 이 다이어트의 동기를 유지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건강한 다이어트 함께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름답고 건강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화두에 꼭 맞는 이야기를 또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창용 선생님? 아, 좀 불운한 다이어트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또 슬퍼, 또 슬퍼. 아니, 사례들이 다 슬퍼. 이 사람 좀 많이 슬픕니다. 어. 지금 바로 이 남자입니다. 얼굴이 딱 너무 보셨을 때 창백해. 어떠세요? 핏기가 없는데요? 다이어트 과다로 한 것 같은. 일단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케임브리지 출신이시고 이 남자가 케임브리지의 거의 뭐 전설적인 일화가 한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남자가 대학교 3학년 시절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 시험 문제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논점으로 서술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학생이 시험 시간이 다 끝나도록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딱 한 줄 적어냅니다.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단 한 줄이 만점으로 1등을 차지합니다. 뭔데요? 뭐라고 썼지?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히더라. 어머 너무 신적인데요? 문과네. 그렇죠. 문과야. 네, 19세기 낭만적이야. 낭만적입니다. 네. 19세기 낭만파의 대가 바로 이 남자의 이름이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일단 조지 고든 바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시인에다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심지어 귀족입니다.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죠? 돈주왕? 돈주왕. 이 남자는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영국 19세기 영국 패션이 그냥 정점에 올랐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 남자도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이 남자의 몸무게가 88kg 정도 됐다고 해요. 이때는 슬림한 게 이 미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는데 힘들어라. 일단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것 땀복 입기. 그다음에 이제 비스켓에다가 그 식초에 담근 그 감자 요것만 살짝 먹고 저녁에는 채소 조금하고 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혹독한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를 하셔서 이후에 한 55kg까지 살을 좀 쭉 빼셨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국의 여성들이 나도 바이런처럼 이라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고 식초물만 먹다가 이제 사상자까지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자 스스로도 이제 몸이 점점 말라가고 건강이 악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때 당시 영국에서 잠깐 유행했던 이 말라리아에 걸려 아이고야.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던 36살의 나이에 이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했던 젊은 시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슬프네요. 그런 안타까운 왜냐면 이야기죠. 사실 주변에서 아무리 너 잘났다, 멋있다 해도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아모르바디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 슬프다. 너무 슬프네요. 너무 그러니까요. 아깝다. 시대를 거쳐 수없이 변해온 미의 기준 변천사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꿔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모저모 씹어본 오늘의 아모르바디. 자, 이제는요.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욕망은 모두 버리고 진정한 건강미를 찾은 주인공을 수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오주은 씨 네,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의 프로파일러 분들 진행시켜. 떨려. 남편분께서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저런. 내일 정신없이 네. 밀당을 하신다던데. 밀당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밀당은 여자의 평생 과제 아닌가요? 자, 이 온화한 얼굴과는 달리 마음에 안 들면 칼같이 잘라버리는 냉혈한이라고 하던데요. 글쎄요. 지금도 잘라버리고 있어요. 글쎄요. 요즘 들어 부쩍 어떤 욕구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죠? 최고로 생각하는 그 욕구가 자꾸 떨어져서 좀 고민일까요? 아닐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은 씨의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당장 진행시켜. 잠깐만. 아 넘어지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지. 아니 손을 놓으면 어떡해. 이거 내가 안 났어. 아유 이게 뭐야. 운동하다 더 다치겠네. 더 다치겠네. 너무 나한테 의지하지 마. 알았어. 왜냐면 오빠 무게가 있어서 좀 이제 그때 됐지? 잡히는 것 같아. 꽃이 너무 이쁘다. 이쪽에서 정말 시끄러우시네요. 입으로 하시네. 됐다. 이제 올라와봐 오빠. 온 동네가 다 알겠는데요. 두 알아요. 분 스트레칭 하는 거를. 소리가 너무 크죠. 야 이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또 와이프가 또 많이 챙겨주거든요. 나이도 이제 40대 후반이고 해서 뭐 필요성을 많이 느끼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따라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임신 때 조금 15kg 이상 많이 그때 늘어가지고 무조건 빼야겠다. 그래서 밖으로 막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이런 여기 공원. 준비됐지? 왜 자신 없어? 아니야, 자신 너무 많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준비됐지? 가자. 뛰자, 가자. 갑자기? 벌써 지친 것 같은데. 자기야, 같이 가. 빨리 와, 같이 가자. 같이 가. 빨리 와. 하나, 둘, 빨리 와, 빨리 와. 제대로. 해봐. 이제 좀 걸을까? 좋아.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요. 인터벌 러닝이라고요.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경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진짜 땀 진짜 많이 나요. 표정 어떡해요? 나라는 표정인데요. 그런데 표정으로 말을 다 하네요. 빨리 와. 열심히 이 악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어머니 쪽이 다 뭐 고혈압이고 뭐 고지혈증, 좀 여러 가지 또 합병증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물려받아갖고 뭐 혈압약 먹은 지도 오래됐고 또 고지혈증도 또 있어서 이게 운동을 하자고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뛰었어요. 열심히 하네요, 진짜. 그럼요, 해야죠. 오주은 씨의 일상이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토커분들 질문을 좀 마구 해주시죠.
계속 쭉 뛰시는 게 아니라 네네. 뛰다 걷다 이렇게 뭔가 좀 밀당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당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달렸다가 걸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운동이 쭉 걷거나 쭉 달리는 것보다 그 비만 탈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요, 약사님? 네, 맞아요. 이 오지은 씨가 하는 인터벌 러닝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저희의 주제가 딱 맞는 운동인 것 같은데요. 인터벌 러닝은 사실 체지방을 엄청나게 태우고요. 또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성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이 운동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이 인터벌 러닝이 걷기보다 이 혈관 탄력과 심장 기능을 더 높여주는 걸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또 남편분 혈압 이런 쪽으로 네네네. 걱정이셨으니까 네네. 지금 고혈압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더 적합해 보입니다. 자주 나와야겠네요. 네. 들었지? 들었지? 이런 밀당이라면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밀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주 씨의 일상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시죠. 이제 집이 나오는군요. 네. 오, 예쁘다. 요리 잘하세요? 좋아해요. 네네네네. 오늘 3가지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중해식 샐러드, 그리고 크림치즈 쪽파 베이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은 토마토 에그 스크램블과 소세지, 이렇게 3가지 메뉴 준비하려고요. 빵, 소시지 이런 거 괜찮으세요? 그쵸. 제가 살도 많이 쪄봤고, 또 남편도 건강상으로 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게 있어서 참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해요. 뭐 빵을 먹는다, 뭐 소세지를 먹는다 해도 그냥 막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소세지는 닭가슴살로 만든 소세지, 그리고 베이글은요, 빵 중에서 가장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이 베이글이어서 빵을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오, 직접 파 썰어 파시는 거예요? 네, 와. 저 홈메이드네, 홈메이드. 네, 홈메이드, 홈브런치. 샐러드 맛있겠다. 네, 아, 배구 진짜 좋아하는데. 네. 베이글 맛있죠. 그러니까요. 계란도 있습니다. 네, 플레이팅도 달걀 너무 있습니다. 예쁘게 하네요. 여보, 우리 밥 먹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지. 배고프지? 오, 좋아. 배고파. 야, 맛있겠다. 드세요. 운동했으니까. 되게 궁금해. 상큼하다. 상큼하고 다 건강식이니까 우리 많이 먹어도 돼요. 좋아요. 어. 카페보다 더 훌륭한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네. 뭐 1차 설거지는 하고 그릇을 그렇게 와, 싹 비었네요. 그냥 딱 저렇게 기본이에요. 뭘 줘도. 우리 하나 더 먹을 게 있어. 이거 하나씩 꼭 챙겨 먹어야지. 아, 그치. 이거. 하나씩, 자기 하나, 나 하나. 뭘 챙겨 먹을까요? 물이랑.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이게 시저스라는 건데요. 제가 한창 살이 많이 쪘을 때 이 살을 어떻게 빼야 하나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무작정 굶자니 건강에 나빠질 것 같고, 또 요요도 오는 거는 원치 않고, 그러다가 만난 게 이 시저스인데, 이거를 먹으면 이제 지방처럼 다이어트에 적이 되는 몸에 나쁜 것들이 쌓이는 거를 방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살도 빠지는 것 같고 몸선이 예뻐지더라고요. 남편이 얼굴이 동그래요. 그리고 옆에가 빠졌을 때. 살이 많이 빠졌네요. 네.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일하다 보면은 밤늦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야식도 먹게 되니까 살이 찌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시서스를 또 챙겨주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니 몸도 가볍지만 날카로워졌어. 오. 턱선이. 비겠네. 그 날카롭네. 종이 좀 갖고 와봐 비워버리기. 저기 야채 좀 썰어줘. 야, 자, 저희가 두 번째 일상까지 보고 왔는데 이번에도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토크원님들도 느끼셨나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대표하는 이런 빵,
거기다가 기름기가 이제 확 나오는 소세지까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거를 무조건 참으면 오히려 저는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대신에 과식하지 않아요.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잘 먹어주는 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뭐 저만의 그 지방 잡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제가 또 이렇게 잘 먹는 걸 수도 있어요. 오, 영상 뒷부분에 밥을 드시고 난 뒤에 남편분과 챙겨 드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바로 시서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시서스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식물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식물 이름이에요? 네, 시서스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도 고대 의학서적에도 등재돼 있을 만큼 역사가 깊은 약용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맞죠, 약사님?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인도 등 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이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인정받은 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캐나다 보건부 그리고 영국 식품표준청에 등재됐을 만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이 시서스가 어떻게 마음 놓고 막 많이 먹어도 군살 걱정을 덜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서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소화 흡수를 돕는 소화효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서스는 이 소화효소의 활성 자체를 억제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걸 막는 걸 돕습니다. 이 덕분에 사실 군살 관리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비만을 유발한 실험주에게 이 시서스 추출물을 6주간 섭취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을 분해해 체내에 흡수되도록 돕는 소화효소인 리파아제, 지방 분해 효소이거든요. 이 리파아제의 억제율을 16%에서 75%로 상승시켰고요. 또 이로 인해서 체중은 약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시서스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시서스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이 이소람렉틴 덕분인데요. 퀘르세틴과 이소람렉틴은 지방이 되기 전 단계인 지방 정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변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서스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양파에도 원래 많거든요. 그런데 양파보다 60배 더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인 이소람렉틴은 레드와인보다요. 1850배나 풍부하다고 합니다. 1850배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8주간 별도의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2주 만에요. 2.47kg이 감소를 했고요. 4주 후에는 체중이 4.35kg 감소를 하고 또 체지방량은 5.1%. 그리고 8주 후에는요. 체중이 7.4kg, 체지방량은 7.9%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 허리둘레랑 이 엉덩이 둘레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무조건 뭐 덜 먹고 안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습관이잖아요, 사실. 이 시서스로 왠지 그런 습관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건강미 넘치는 우리 오주은 씨의 일상 마저 만나보시죠. 끼웠으면 닫으면은 이제 자동 청소.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봄맞이 청소가 내 마음의 다이어트도 되네. 무거웠던 내 마음의 찌꺼기를. 와! 내 마음의 찌꺼기 나쁜 것들.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요리도 잘하시고.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저 진짜 재능이에요. 살이 찔 틈이 없으시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근데 힘들진 않은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아 나는 이제 밤에 잘 때나 엉덩이를 어디에 붙이겠구나.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이렇게 살겠지?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곤 해요.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청소 끝! 우리 아들이 바이올린 하러 갔으니까.
뭘 또 하시려고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학원에 갔는데요. 아빠가 지금 데리러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조금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간식으로 초코칩 쿠키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거 좀 만들어서 먹이려고 해요. 오, 쿠키를 직접 만들어요? 네, 저거 저 학원 다닐 때 배웠던 거. 그 자격증 2개나 있잖아. 어머, 초코칩 쿠키 만드는 사람 처음 봐요, 저. 저거 진짜 파는 것처럼. 어서 와, 희재야. 딱 잘 왔네. 쿠키 됐는데 우리 쿠키 먹자. 손 닦고. 그래. 일로 와, 여기 앉아. 이제 왔어요. 희수야. 희재 씨, 잠바 벗고. 예, 맛있게 드세요. 자, 드세요. 희수도. 어때? 고마워. 많이 먹어. 아직 다 씹기도 전에 맛있다고 뭐 교육을 시키는 거야. 큰딸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네, 클수록 그렇더라고요. 쿠키 너무 맛있는데 높죠, 칼로리가. 예전에는 제가 쿠키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만들면서 저도 뭐 양껏 먹었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뭐 만들면서도 먹고, 먹으면서 또 안 먹은 척하고, 그래서 엄청 먹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아이들 주고 그냥 남편도 저도 그냥 한두 개 그냥 주워 먹는 정도? 그렇게만 먹고 있어요. 시소스를 먹고 나면서부터 확실히 식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봐도 막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좀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꼭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게 화이팅! 예! 희수라. 아이들이 너무 귀엽네요. 엄마가 해준 간식을 원래도 평소에도 잘 먹나 봐요.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만들어 달랄 때 피곤할 때 만들어 달라면 조금 힘들긴 한데 귀찮긴 하고 번거롭긴 해도 그래도 그때그때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좀 남다르게 보였던 게 보통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앞에 있는 거 막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많이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땡기세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인다고 막 이렇게 입으로 막 의식 없이 가져가는 그런 버릇을 제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시서스를 먹고 나서 식욕이 좀 덜해졌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식욕을 부르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렙틴 호르몬은 균형이 맞아야지 음식을 먹고 나서 포만감이 생기고 또 식욕 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서스 반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시서스가 중요한 그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실제 식욕을 조절하는 데는 이 렙틴 호르몬이 중요한데 비만한 사람은 이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가지고 여기에 또 무감각해지는 렙틴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요, 우리 몸은 배부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자꾸만 음식을 먹고 또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시서스가 렙틴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하게 하자 이 렙틴 호르몬이요 28.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요, 예전에 밥 먹으면 간식 하면 또 입이 심심해서 계속 뭔가를 이제 입에 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말을 부쩍 안 하더라고요. 그 시서스가 정말 식욕 조절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시서스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으로 아디포는 지방을 뜻하고 넥틴은 녹아내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비만 환자는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서스가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하게 하자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요 36%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오주은 씨와 함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아모르바디 토커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도 정말
마땅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오늘 했는데요. 네, 진짜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정말 적합한 네, 분을 모신 게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모르바디 덕분에 제가 지금 건강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알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아모르바디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준 씨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건 진짜 행복해 보이는 게 네, 느껴져요. 네. 자, 오늘도 아모르바디 토커들과 함께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건강함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단서를 꼭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